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의력을 올리는,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저번 주 일요일 날 영상을 찍었는데 다소 좀 미흡하거나 좀 수정 보완할 게 있어서 우리 여기 카메라 제작 감독의 지적질에 의해서 다시 촬영을 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영상을 찍고 나서 뭔가 미흡하거나 부족하거나 이게 있으면 큰 잘못만 아니면 있는 그대로 그냥 가급적 편집도 최소화하고 그대로 이렇게 내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만약에 여러분이 영상을 보다가 뭔가 좀 저건 부족해요, 뭔가 좀 지적할 만한 상황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시면 다음에 추가적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방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 만약에 불편한 점이 만약에 있다면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현대 시대 때 특징들을 제가 이렇게 좀 적어놨고, 미래의 특징들을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 지금 현대 시대 같은 경우에는 지식 노동을 하는 시대죠. 미래는 어떻게, 그 전에는 어떤 시대였냐면, 물론 지식 노동도 있었지만, 그 육체, 힘, 육체 노동이 그 전에 산업혁명 전에는 육체 노동 비중이 굉장히 높았죠. 그러면서 이제 산업화가 되고 기계가 나오면서 그 기계를 다룰 줄 아는 그런 어떤 지식 노동의 비중이 훨씬 더 그 전보다 커졌습니다. 그래도 일부 비중의 차이지 육체 노동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지식 노동이 그 전에 아예 없었거나 그러진 않았죠. 그냥 비율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미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로봇에 대한 정의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로봇. 여러분은 로봇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그리고 느낌이 뭐죠? 저는 로봇이 제가 생각하는 로봇의 개념은 인간의 필요행위를 대신 또는 대체해주는 기계인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필요행위. 사람이 필요행위하고 만족행위하고 나눌 수가 있는데, 만약에 라면을 먹는다라고 쳐요. 크게 보면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준비, 그 다음에 직접 행위, 마무리. 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젓가락을 먹기 시작하는 그 시점. 딱 젓가락을 들고 먹는 그 시점이 준비와 직접 행위의 그 구간이고, 여기는 다 먹고 난 이후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준비 과정에 여러분이 귀찮아, 싫어 이런 감정이 들면 이 사람은 필요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먹기 시작을 했어요.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맛있어요. 만족감이 들죠? 그러면 이 구간은 만족행위 구간입니다. 그런데 설거지 하는 게 귀찮아, 싫어 이러면 이분한테는 이거는 필요행위입니다. 독특하게도 준비도 재미있고 먹는 것도 재미있고
만약에 마무리도 재밌으면 이 전체는 이 사람한테는 만족 행위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건 귀찮아합니다. 가끔 드물게 뭔가 예를 들면 연인이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때는 여기가 만족 행위가 될 수 있죠. 똑같은 사람이라도 상대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 당사자가 그 행위를 하는 그 순간, 그 구간에 어떤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꼭 강박이라든지 의무감이라든지 귀찮다라든지 그런 느낌이 들면 이 사람한테 필요행위가 됩니다. 지금은 다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편하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 방송편은 미래에는 라면 매출이 늘까요, 줄까요? 미래에는 식당이 어떻게 될까요? 미래에는 냉장고가 어떻게 될까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지금 제가 하는 거, 진행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소재들로 갈 겁니다. 직업이라는 무거운 게 아니고, 물론 나중에 직업편도 따로 이제 제작을 하겠지만, 일단 초반부에는 우리가 흔히 접한, 병원은 어떻게 되고, 제약회사는 어떻게 되고, 유통은 어떻게 되고, 법은 어떻게 되고, 이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부분으로 먼저 다 하고, 말미에 제가 마지막에 그 직업편을 또 다루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해 안 되더라도 지금 이해 안 돼도 됩니다. 이해 안 돼도 됩니다. 아마 그 라면 편에 아마 보시면 거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약간 셌는데 로봇의 개념이 저는 인간의 필요함이 귀찮고 하기 싫고 이걸 대체해주는 기계 인간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앞으로 무엇을 할 거냐?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육체의 힘, 그 다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성, 그 다음에 감정, 감성. 이 3개로 서로 3개로 이루어져 있죠. 물론 간혹 초능력이 있다는 분도 계실 건데 개인적으로 아직 제가 이걸 믿지는 않습니다. 믿지는 않는데 육감이라기도 하고 근데 보통은 이 3개 요소로 인간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이 3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힘은 기계가 담당을 했죠. 대신했습니다. 앞으로 이성의 힘은 상당 부분은 로봇이 대체해 나갑니다. 그럼 남은 게 뭐가 있나요? 그렇죠. 요거는 로봇이 대신하기 힘듭니다. 일부 가능하긴 하지만 나중에 그 유통편에도 이야기하고 상접편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여기 감성은 거의 인간이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쉽게 여기서 유출을 해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직업이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전부 다 이야기하면 직업 이야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미래 하면 마치 사람들이 볼 때 깡패 같은 이미지예요. 보면 막 무섭고 마치 나를 때릴 것 같은 어떤 그런 두려움을 주는 대상, 그런 존재. 여러분 혹시 미래가 확 기다려지고 지금 막 설레이고 기다리고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봤어요. 대략 이 정도로 일단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창의력이 무엇인가? 자, 과연 창의력이 무엇인가? 여러분, 창의력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예. 아마도 대부분 많은 분들이 새롭다. 어떤 새로움이 떠오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지금 창의력이 많이 강조되는 걸까요? 주변에서 요즘 보면 창의력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근데 왜 창의력이 필요할까요? 아까 뭐 눈치채신 분들은 알겠지만 창의력 능력은 물론 겹치기도 하지만 지식에도 해당도 되지만 감성에도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는 감성 영역 비중이 더 커질 거예요. 더 커질 건데 뭔가 미래에 내가 직장을 잃지 않고 또는 각광받는 어떤 인재가 되기 위해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여러분은 또 생각이 다른 분도 계시겠죠. 막상 창의력에 대한 이야기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제가 약 25년 전부터 제가 뭔가 예측을 하고 뭐 이런 일종의 하나의 취미 활동이었어요. 그걸 이야기를 하면 초반에는 살짝 흥미를 가지다가도 일정 이상 되면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올해 초까지도 싫어했습니다. 막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도 밥벌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저번 달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소재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우연히 최근에 올해 알았나? 작년에 알았나? 친한 어떤 사업하는 후배가 있는데,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흥미로워 하더라고요. 근데 흥미로운 정도가 굉장히 강했어요. 제 인생을 살면서 놀라울 정도. 가장 어떤 흥미진진하게 좀 들었던 후배인데, 그걸 계기로 우리 회사 여직원 한 30대 초반? 예, 30대 초반. 나이는 더 어려 보이긴 하는데, 물론 제 눈에는요. 그 여직원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흥미를 가지는 거야. 최초예요.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흥미를 느끼는 젊은 여성은 최초였어요. 살짝 그때 50대 인물이 살짝 정도 흥미 있었던 딱 인생에 한 분이 여성분이 계신데, 사회에서 만난 아주 인연 깊은 누나인데, 지금 저 살고 연락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때 연락을 못했는데, 저 왼쪽에 바로 앞에 있는 자리에 여직원인데 흥미를 가졌고, 저한테는 굉장히 놀라운, 저한테는 하나의 사건이었고, 그리고 또 30대 남자 직원한테도 해보니까 그 친구도 흥미가 크더라고요. 그리고 제 주변한테 물어봤어요. 이야기를 해봤어요. 와, 더 놀라운 것이, 제가 아주 친하지는 않은데 가끔 보는 분인데 그분이 확 흠뻑 빠져있고,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은 정말 창의력 2단계에 있는 분이에요. 여태 살아오면서 제가 만나본 중에서는 유일하게 창의력 2단계에 있는 분인데, 그분도 푹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고맙게도 천재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와, 천재 소리는 아마 어릴 때 이후에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존경까지 하는데, 그리고 능력도 정말 출중하시고, 무엇보다도 인품이 너무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좀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거 돈도 잘 벌어요. 그렇지만 가격을 싸게 해줘요. 참 제가 볼 때는 훌륭함을 가진 존경심까지 같이 있고 실력도 있는데, 그분도 놀라고, 와,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그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볼 땐 두려움이에요. 제 말이 뛰어나다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점도 있겠지만, 지금 갑자기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은 올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내가 직장을 잃지 않을까,
뭔가 이런 불안감과 두려움이 만연됐구나. 갑자기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왜 그저께 그렇게 싫어하던 그런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고 여기서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그 이유가 나오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보면 이렇게 공통점들이 뭐 100% 기부자나 기부단체한테 100% 기부금이 가는 단체를 설립해서 전 세계로 만드는 것도 제가 꿈 중에 하나고, 또 한국어가 아니라 한글의 세계화도 저한테는 좀 꿈이기도 해요. 결국 돈을 벌어서 돈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돈이 어딘가 나한테 의미 있는 곳에 쓰일 때 돈은 정말 아름다운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돈만이 목표고 어떤 높은 위치, 어떤 높은 대우만이 목표이면 저는 그거는 좀 아름답게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 거는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 달래기요. 두 번째는 한국의 위상을 올리고 내 꿈을 또 빨리 땡길 수 있는 이 세 가지 이유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이 영상을 제작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계속 많이 옆으로 세게 하는데 지금도 일부 여러분들이 창의력이 필요하다는 분한테 뭔가 좀 새롭고 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 미래에 대한 이야기나 했었을 때 새로운 이야기는 귀찮아합니다. 물론 여러분 주위에는 다를 수 있어요. 올해 초까지는 그랬었어요. 사람들이 되게 귀찮아합니다. 저는 그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런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의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정 이상 들으면 흥미 단계가 벗어나 버리면 귀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목표 중심이야. 목표 중심. 예를 들어서 나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어떤 권력, 어떤 유명인, 이런 목표 위주이기 때문에 당장 그 이야기가 흥미 정도지 그게 벗어나 버리면 그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데, 내가 지향하는 어떤 목표하고 무슨 도움이 되는데,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생각이 다르면 더 좋죠. 여기서 제가 정말 중요한 게 앞으로 시대는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몇 %가 맞았느냐예요. 때로 몇 %가 틀렸냐라고 될 수도 있지만 몇 % 적중률이 어떻게 됐느냐지,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도 규정 짓는 게 아닌데 어쨌든 요거를 적는 거 이유는 대표적으로 제가 이게 미래를 볼 때 일종의 저만의 공식이에요. 저만의 공식. 이건 상황에 따라서 여기 대입해보고 여기 대입해보고, 요거는 외울 필요는 없죠. 여러분 한 이 정도만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잠깐 읽어드릴게요. 필요 만족, 의무, 즐거움, 의미, 공급자 위주, 맞춤형, 의심, 진정성, 정직성, 목표, 목적, 규칙, 자유. 왜 이게 목적이냐면 계속 왜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방금도 찍기 전에 제가 모르는,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는 제가 왜 감정을 느끼고 어떻게 하고 저를 좀 잘 보는 편인데, 아직도 찍기 전에 제가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걸 좋아하지? 찾지를 못했어요. 오랫동안 찾아봤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제가 상담도 가보고 상담도 체험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도 있고 한 7년 이상을 했는데 내가 왜 좋아하는지 그럼 찾지를 못했어요. 다른 대부분은 거의 다 찾았는데 여기는 왜가 중요합니다. 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왜 중에 첫 번째가 긍정적 감성입니다. 긍정적 감성. 긍정적 감성. 그러니까 재밌어야 돼요. 재밌어야 돼요. 그게 만약에 의무나 강박으로 가버리면 저는 창의력이 멈춥니다.
그 증상을 제가 저번 달 말쯤에 제가 구체적으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뭔가 내가 의무와 감성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면 창의력이 발휘가 안 되더라고요. 발휘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저의 기준대로 먼저 말씀드리면 안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원이 재미해야 됩니다. 지금 재미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 나중에 자기평가자 편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또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그때 또 여러분 보시면 지금 추상적인 어떤 그런 어떤 의미나 느껴지는 것들이 그 자기 객관화 편에 가시면 더 또렷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말이 길었네요. 일단 여기는 새로운 자, 창의력은 제가 볼 때 3단계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3단계. 1단계 같은 경우에는 깊이형, 넓이형이 남겼다. 앞전 영상에는 몰입형과 여기 섞어형을 했는데 좀 어감이 좀 그래서 깊이형과 넓이형이 더 사람들한테 직관적으로 바로 이렇게 이해가 되겠다 싶어서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깊이형은 딱 알죠? 하나만 재면 주구장창 파는 거죠. 특히 여기는 뭔가를 연구를 하거나 뭔가 공부를 하거나 그리고 예술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예능 쪽으로 여기는 이제 전 세계 이제 한국이 1등이죠. 한국 문화가 전 세계로 이게 퍼져나가면서 여기서 독보적인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깊이형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그 깊이를 탁탁 전문가가 되고 살짝 뭔가 호응이 될 만한 것들이 결합이 되면 그걸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그리고 상업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 이상으로 성공했었을 때 우리는 이 사람은 1단계 깊이형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호응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시도자이죠. 그냥 시도하는 사람이고 그 하나 이상 성공을 했었을 때 우리는 1단계 깊이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넓이형은 뭐가 있냐면 두 개 이상을 썩는 사람. 예를 들면 연구도 잘하면서 예능도 잘해서 성공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또 연결되기도 하지만 종류 두 개 이상의 종류 같은 종류 범위 안에 말고 그걸 시도를 해서 성공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넓이형이라고 하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아이유가 이게 영화와 노래는 다른 장르일까요? 다른 종류일까요? 좀 헷갈리긴 하는데 일단은 저는 포함되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생각은 다 다르겠죠? 대표적으로 아이유가 어쨌든 노래도 부르고 배우로도 연기자로도 대단히 성공을 하고 지금도 인기가 꽤 많죠. 보기에 자기 관리도 참 잘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제가 유일하게 가수나 배우 중에서 유일하게 제가 존경심을 불러일으켜 주는 분이에요. 저한테는 여성이 아니라 저한테는 분인데 그냥 보면 웃음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역대 끝까지 너무 헛되는 거 같네. 근데 이 둘의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아까 성공을 못하면 시도자고 이제 그 성공을 하나 이상 하면 이제 깊이형이라고 하는데
깊이형 같은 경우에는 넓은 형에 비해서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상업적 성공까지 어떤 목표, 어떤 시청자의 호응, 깊이형은 그의 가능성이 높은데 넓이형은 두 배 성공한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아이유 같은 분이 굉장히 드물죠. 어느 한쪽에만 성공하는 경우가 많죠. 시도는 하지만. 그리고 그게 오래 유지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깊이형이 있고 넓이형이 있다. 2단계는 뭐가 있냐면 2단계는 대부분 넓은 형이라고 그럴까? 넓이형, 넓은 형, 넓은 형, 넓이형. 여러분 만약에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이게 어느 것이 더 좋다라고 하면 그 좋아하는 걸로 제가 따를게요. 이게 뭐가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여기를 쉽게 말하면 특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특허 가능성도 높고 또 이렇게 특허를 내는데 상업 성공률이 여기가 굉장히 높죠. 그런데 단점이 뭐가 있냐면 2단계로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2단계로 가기가 되게 힘듭니다. 거의 천재급이어야 돼요. 거의 천재급이어야 돼요. 대신에 넓이형은 성공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데 2단계로 진입할 확률이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99대 1 같은데 거의 여기 한번 제 생각입니다. 그냥 뭐 제 생각이고 거의 99%는 제 기준이에요. 거의 없습니다. 1%도 저는 많다고 봐요. 1%도 많다고 봐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오타니, 일론. 또 제가 전공이 컴퓨터니까 또 제 쪽에서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폰 노이만. 최초로 내장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인데 대개 여기 1%에 해당되는 분들은 유명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가끔 유명 안 하는 분도 있지만 굉장히 여기 이 투타 이거 성공한 기준으로 할 만한 사람이 보통 어느 한쪽에만 시도하더라도 어느 한쪽에만 좀 강하죠. 두 개 다 잘하는 경우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일론은 대표적으로 창의력도 높고 근데 일론의 특징은 창의력보다는 그 뛰어난 사람들을 모으고 또 그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 목표를 제공하고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누구나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할 수는 있는데 독보적인 세계 1위가 뭐가 있냐면 그걸 달성하는 이루는 능력 그게 정말 전 세계 1등이라고 봅니다. 전 세계 1등이고 창의력은 적기는 하지만 좀 있습니다. 있고 그 독보적으로 능력은 일론은 그 달성하는 이루는 능력이 세계 최고다. 창의력보다는 그게 월등히 뛰어난 점이다. 자, 3단계는 이걸 이야기해야 되나? 일단 창의력 편이니까 제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야기가 힘들 겁니다. 당연히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이게 전혀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 편은 제가 5분 내외로 이렇게 짧게 영상을 올리고 그냥 편하게 보다 보면 여기에 보일 때 어느 순간 연결이 될 거예요. 연결이 딱 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창의력 1단계에 진입하는 순간입니다. 참 쉽죠? 창의력 하면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쉽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쉬워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단지 이제 2단계에서 3단계가 올라갈 때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보는데 2단계까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1.5단계까지는 아무 노력 없이 저는 영상만 보는 거로도 다 창의력이 최소한 1.5단계까지는 간다고 확신합니다. 자, 넓은 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쪽으로 2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정확성, 미세한 차이,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럼 정확성에서 뭐가 필요하느냐? 정보 정확성, 언어 정확성,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정보의 정확성 하면 여러분들은 요즘 뭐 거짓말 뉴스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사실 여부를 보통 정보 정확성은 그렇게 또 사람들은 이해할 겁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이 서류를 이게 진본 여부를 확인을 해요. 확인을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내가 받아들이는 내가 거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나한테 그대로 전달이 될까요?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겠죠. 정작 이게 진짜 뭐 중요한 것까지는 딱 알았는데 막상 왜곡돼서 받아들이면 그 의미는 좀 떨어지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어를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면 썸네일, 프랩, 뭐 레이블, 촌철살인, 썸네일, 프랩, 레이블, 이거는 아까 방금 여기 그 지드래곤 뭐 파워 그 보면서 이게 레이블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촌철살인 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V를 한번 들어봐야 돼요. 저는 썸네일 하면 딱 두 개가 생각납니다. 그 뭐 영상에 적혀 있는 그 뭐 글자들이 막 이렇게 이미지, 이미지. 또 하나는 엄지손톱. 뭐 이게 이렇게 떠오르고 프랩하면 이거 서진이네 할 때 처음 봤는데 프랩하면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요리, 그 다음에 preparation. 이것도 이게 하여튼 준비 뭐 이런 단어가 생각나는데 제가 이 단어를 들으면 한 3, 4초 정도 이렇게 멈칫거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뒤에 뭐 설명이 들어와도 놓쳐버립니다. 여기에 갇혀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저한테는 추상인데 구체화되는 과정으로 가는 데 있어서 마치 약간 어떤 그 이해의 늪에 빠진 것 같아요. 빡 해가지고 나오면 3, 4초 정도 만에 나오는 정도. 그래서 제가 프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저한테는 이게 멈칫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하여튼 놓쳐버려요. 어떤 상황이나. 특히 제가 서진이네 볼 때 그걸 많이 제가 좀 알게 됐죠. 레이블 하면 이거 몰라요. 뜻을. 내가 이거 몰랐던 단어는 아니에요. 분명히 알았던 단어입니다. 근데 아까부터 지금까지 생각이 안 나요. 그 다음에 촌철살인. 살인은 아는데 촌철은 모르겠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검색을 가장 많이 해봤던 단어인 것 같아요. 뭐 며칠 전에도 해봤고 예전에는 사전이었죠. 사전도 아마 인생 살면서 가장 많이 했는데 마치 우리 한번 어디 헷갈려버리면 계속 하도 계속 헷갈리고 외워지지 않는 뭐 길이라든지 어떤 집이 있어요. 우리 경험상. 그렇듯이 얘는 우리 봐도 며칠 못 가더라고요. 기억이. 저한테는 중국어입니다. 이거 그냥 중국어예요. TV 이건 뭐 텔레비 직관적으로 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오류가 없어요. 그리고 사자성어는 사자성어는 4개 글자. 그 성자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당연히 검색을 해봤겠죠. 모르니까. 저는 모르면 막 검색을 해요. 계속.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자성어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이 내게는 사자성어라는 단어를 쓰면 75%만 저한테 전달이 된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봐가지고 정확하게 뜻을 알면 그 순간만큼 들어오는데
또 그래봐야 또 지나가면 사자성어가 잊어버리면 또 그래서 나중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헷갈리는 거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주변에 나는 이렇게 의미가 이렇게 다가온다. 되게 영어나 특히 그 사자성어, 영어, 그 다음에 중국어, 아니 이제 한자, 그다음 기타 이제 이런 어떤 그 언어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이게 한글로 또는 한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해석이. 그리고 뭐 두 번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콤비는 희한하더라고요. 그거는 외국어가 생각이 나요. 더블하고 콤바인 이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뭐 섞이다, 뭐 이런 식으로 융합되다, 뭐 이런 식으로 두 번의 과정을 한 번은 영어가 나오고 한 번은 한국어로 번역되는 좀 이런 형태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류도 발생을 하죠. 오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 영상을 듣는 것도 그렇고 뭔가 우리가 뭐 서류라든지 책이라든지 어떤 세상에 나와 있는 걸 접하는 게 의외로 오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적어보고 뭐 제가 이렇게 또 적어놓은 게 있어요. 나한테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작성하는지 그거 있으니까 제가 그거는 따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들었을 때 어떤 과정이고 어떤 단계로 거치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여러분이 잘 이 정보가 나한테 오는 정보가 정확한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본 것을 보면서 자기 객관화의 한 단계죠. 그래서 아까 제가 머물렀던 게 이게 자기 객관화에 할까 여기 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게 창의력이라는 주제로 좀 이해를 높이 나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길어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나는 이런 의미가 있고 내가 이런 단계를 거치고 내가 이런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그걸 내 친구들하고 비교를 해볼 때 또 재밌는 현상이 있을 겁니다. 여기 새로운 생기겠죠? 여러분을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이렇게 새로운 아마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 생각에서 인문학서적의 뭐 책을 보더라도 이런 시도가 아는 게 의미적인 면이나 크기 면에서 이게 좀 저는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분 생각이 나는 이거 비교해보니까 내 느낌이 이게 더 커. 그러면 그분한테는 그게 정답이죠. 이거 자기 객관화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도 하죠. 세상에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나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지 아니면 오류가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그만큼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세한 차이는 어디 갔지? 미세한 차이는 여러분들이 이 행위를 해서 친구들이나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 가족들과 누군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그 차이를 느껴져 가는 거예요. 물론 다른 차이도 있습니다. 객관화 편에서 또 다른 미세한 차이를 이야기할 건데 이런 비교를 하면서 그 차이를 느끼는 거. 그걸 저는 미세한 차이라고 했는데 그 차이를 느낄 때 그리고 알았을 때 또 미세한 배려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 사람이 인지를 했을까, 알아챘을까라고 그 상대방을 미세한 차이로 하면 나는 이 부분에서 미세하게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상대방도 그랬겠구나,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이게 미세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작지만 엄청난 큰 역할을 나중에 아마 할 겁니다. 여러분 어렵죠? 아이고. 자, 그냥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편안하게 들으세요. 편안하게 듣고 모르더라도 그냥 놔두세요. 놔두고 이런 식으로 제가 전혀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못한 거의 상상도 하기 힘든 내용을 계속 여러분한테 제가 보낼 겁니다. 그러면 계속 새로운 게 생길 거예요. 계속. 다른 거는 새로 하려면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는데 저는 약간의 시간만 여러분만 앞으로 오시면 이런 여행 한번 갔다 온 만큼 그 이상의 막 새로운들이 계속 여러분한테 제가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움이 생겨요. 그러면 새로움이 생기다가 어느 순간 내 생각과 연결이 되는 딱
시점이 있습니다. 저거라면 내가 이렇게 할 건데. 저거라면 내가 이렇게 할 건데. 그때가 창의력이 여러분이 1단계로 올라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 창의력이 생겨? 여러분이 더 시간 지나면 그게 창의력이라고 인정이 되는 시점이 또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여러분들 쉽게, 오늘만 어렵습니다. 오늘만 어렵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너무 쉬워요. 또 재밌기도 하고, 또 그 분야에 있는 분은 좀 충격을 받을 거예요. 미리 충격받는 분은 사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영상만으로는 힘들어요. 영상만으로는 힘들 건데, 2단계 창의형으로 갔던 분들을 다 모았어. 그분들을 모아서 계속 창의력, 계속 주제가 창의력, 계속 창의적인 이야기, 창의적인 어떤 관찰, 창의적인 배려, 어떤 창의적인 어떤 업무, 이런 것들을 계속 할 겁니다. 계속 할 겁니다. 계속 할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3단계 창의로 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뭐 예를 하나를 들어볼게요. 예를 요거를 해볼게요. 학교를 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영상을 많이 보는 분들이 학생이 많을 것 같아요. 학생들의 관심이 높을 것 같고, 그래서 학교를 했고, 두 번째는 다른 거는 제가 다 돈을 외고에서 위탁, 의뢰 이런 부분이 업무가 오면 뭐 강의 요청이나 뭐든지 다 유료로 갈 것인데, 이 부분만큼은 제가 무료로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그럼 학교를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학교편에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볼 때 미래, 여기서 말하는 인공지능이라기보다는 뭐 인공지능 포함, 인간형 로봇도 포함이지만 학교, 대학교의 80%는 사라질 겁니다. 물론 망고 제 생각입니다. 속도는 천천히 사라질 거냐, 갑자기 사라질 거냐, 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볼 겁니다. 빠르다고 볼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논의해야 할 거냐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저는 미래에는 고등학교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중학교도 딱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요. 네, 이거는 뭐 누가 능력을 떠나가지고 사회적 합의라는 게 가장 중요하죠. 뭐 일단 고등학교 때까지 다녔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현재 과목을 무슨 과목까지 할 것이고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며, 그리고 창의성에 대한 교재 어떻게 만들 거냐. 지금도 계속 창의성이라는 말은 나오지만 실제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죠. 뭐 약간 있지만 저희 관점에서 볼 때는 약간 좀 갸우뚱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목 창의성 또 뭐가 있지? 감성지수가 있습니다. 감성지수. 뭐가 있냐면 미래에는 지금은 의심받는 사람이 더 능력 있다라고 평가를 받죠. 미래에는 진정성, 정직성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직업편에 이야기하겠지만 진정성이나 정직성이 있는 사람이 더 좋은 인재로 평가받고 의심 있는 사람은 도태될 가능성이 많이 큽니다. 그런 어떤 그 신뢰나 진정성이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나중에 직업편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사회성. 이 사회성도 뭐가 있냐면
위에는 맞춤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공급자라고 되어 있고, 지금의 교육의 형태는 뭐가 있냐면 그 위에서 지식을 공급을 받아서 그 지식을 단체들한테 일괄적으로 전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단체에다가 일관된 정보를 가지고 그걸 평가해서 우등을 가리는 지금 그런 교육 어떤 형태를 구조를 띠고 있죠. 미래는 뭐가 있냐면 이 사회성도 개인 맞춤으로 갑니다. 개인 맞춤. 이 사람의 가치관이 뭐고 신념이 뭐고 그리고 어떤 말을 할 때 정확하게는 어떤 감정 상태일 때 이 사람의 창의성이 제일 많이 발휘가 되는지 그리고 또 상대하고 어떤 사람 대인관계에서 올 때 어떤 사람, 정확한 어떤 성격의 유형이나 그 감정들이 만났을 때 긍정 반응을 하는지 부정 반응을 하는지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맞춤형으로 갔었을 때 내가 어떨 때가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어떨 때는 기분이 나쁘는 걸 섬세하게 뭐 미세한 차이 약간도 있는데 그것도 포함 섬세하게 아주 자세히 본인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알아갑니다. 상대방도. 제가 말하는 사회성은 단순히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돈이죠. 성공이죠. 성공. 어떤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하고 잘 관계하는 마음의 기술이 아니라 머리의 기술이에요. 머리의 기술. 일부 마음의 기술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머리의 기술입니다. 거의 전략적인 면도 커요. 여기서 말하는 사회성이라는 것은 미세한 부분까지 나도 알고 나도 내 스스로 알고 미세하게 상대방도 내 주위를 알아가는 그렇게 하다 보면 인간이 의심이 많은지 이견이 많은지도 알게 됩니다. 물론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더 파악도 잘하겠지만 의심하는 사람 좋아요, 여러분? 당연히 싫어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가 또 나오네. 의심, 척. 지금 척을 잘하는 사람이 지금은 잘 살아요. 미래는 이런 인간들 좋아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기타. 힘을 또 키워야 되고 체력이 있어야 되니까 체력도 될 수도 있고 기타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학교만에 뭔가 우리는 필요하다라고 하면 하겠죠. 3단계에 있는 분은 예를 들면 이런 다른 기관에서도 우리가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도 들어오고 또 어떤 강남에 있는 사모님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예전에 그 개인 과외 하듯이 내 애 제발 창의력 좀 높여줘요.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들어갈 때 돈이 학원비가 얼마나 드느냐 제 생각에는 대략 1,000,000원? 대략. 이게, 물론 초기 메테일 수도 있고, 띄엄띄엄일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1억도 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는데, 이 돈을 여러분이 내는 게 아니라 받을 겁니다. 왜 받을 거냐? 아까도 말했듯이 기업, 기관, 개인, 들의 의뢰가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왜냐하면 제가 볼 땐 객관적이고 많고 제 생각입니다. 창의력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창의력에 대한 요구는 너무 많은데 그걸 충족해주는 기관이나 단체나 회사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물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안 된다고 나중에 이거 와가지고 저를 매장하려고 하고 그런 일은 없겠죠. 네. 1,000,000원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이 오히려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워낙 창의력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을 진행하는 게 저의 그 한국 위상을 좀 높일 수 있는 제가 그걸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한국 위상을 높이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미래의 인재가 돼서 한국의 위상을 올려주지 않을까. 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네요. 오, 두근두근. 그리고 여러분한테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나는 왜 한국의 위상을 7년 넘게 내가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최면 상태도 들어가서 찾아갔는데 못 찾았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좀 부탁도 있습니다. 그런 부탁의 기대도 가지고 있고 아마 이분들은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격. 자, 2단계에 올라간 분의 하나입니다. 이걸 어떻게 제가 할 거냐고 하는 것은 제가 또 나중에 또 말씀을 또 드릴게요. 자, 2단계에 올라간 분 중에 남녀노소 나이 상관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90대도 2단계에 가시는 분은 이 과정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10살도 2단계에 들어있으면 3단계 향상 과정에 신청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정직성입니다. 정직성. 만약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2단계를 달성해서 3단계에 올라가면 사회에 좀 위험성이 아무래도 있겠죠. 이 부분은 저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수행해 나가는 그분들에 의해서도 항상 파악을 할 겁니다. 파악을 해서 그리고 나중에 또 3단계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있을지 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는 어떤 일이 부여될 때 이 정직성 지수가 낮은 분들은 하여튼 정직성 지수로 해서 뭔가 이렇게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정직성이 높으면 하고 싶은 걸 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자, 마지막으로 당분간은 한국인만 받을 겁니다. 속담에 그게 있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 한국인만 받을 겁니다. 당분간만 외국인 분들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학교 나오고 사고 자체가 누가 봐도 한국인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에 살려고 한다. 근데 국적은 외국이다. 피부 색깔도 다르다. 이분은 한국인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또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피부 색깔도 우리하고 연반 똑같은데 왠지 말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사고 자체가 완전 다른 나라구나. 한국보다 다른 나라를 더 사랑하구나. 그러면 저는 그분은 외국인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인 생각과 말, 그리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다 할 수도 있는데 한국적이지만 한국인으로 간주는 해줄 수 있어도 최종은 여기 모인 분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발은 제가 할 수 있는데 최종 결정은 여기 모인 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창의력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것도 외울 필요도 없고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다음에 영상을 쭉 보다 보면 연결이 돼요. 자연적으로 연결이 되고 지금 제가 아마 영상은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예상을 합니다. 3개월 정도 예상을 하는데 3개월 정도 예상을 합니다. 더 빨리 끝날 수 있을까? 그럼 3개월 후부터 이제 2단계에 있는 분들을 제가 찾아 나설 수도 있고요. 1대1 면담할 수도 있고,
뭐 일단 여러 방법으로 그 단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와 현대의 기준이 인공지능을 포함하면 올해부터 미래에 진입했습니다. 올해부터 미래에 진입을 했고 실질적인 일상의 영향은 내년부터 이제 갈 겁니다. 저희도 지금 그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전화 영업을 하는 그 인공지능입니다. 영업을 하는 인공지능인데 24시간 일을 합니다. 뭐 6시까지는 한국에서 뭐 전화 업무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다음에 6시 마치면 시차가 다른 또 다른 나라도 계속 24시간 하고 얘가 만약에 어떤 영업에 성공을 하면 그 송장 출력까지만 이렇게 해주고 이제 사람을 출근해서 송장을 붙여서 내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갈수록 사람들이 필요 영역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이 이렇게 대신해 나가요. 내년 1월부터 저희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기능이 이제 탑재된 뭐 형태의 기구가 있습니다.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를 또 저희가 약국 시장에 내놓기도 합니다. 약국 시장에 내놓기도 하고 아마 실질적인 뭐 생활에 이렇게 와닿는 어떤 그것은 내년부터 이렇게 일상에서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2025년부터고 인공지능도 포함을 시키면 미래는 올해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미래는 인간형 로봇 가장 앞선 나가는 곳이 테슬라죠. 테슬라고 그 옵티머스라는 그 로봇. 제가 볼 때는 늦어도 내후년까지 2026년까지는 출시가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걔가 출시가 돼서 인간 수준까지 저는 앞으로 한 7년, 5년에서 7년 정도면 인간 정도 수준으로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능 발휘가. 그때를 저는 이제 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이 생각은 다 다릅니다. 전부 다 다르고.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부족한 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 불편할 수도 있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있는 그대로를 가급적 내보내려고 합니다. 크게 잘못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다소 불편하거나, 오늘은 뭐 이해 안 될 수는 있는데, 다음 편부터는 아주 손쉽게 누구라도 거의 대부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쉬운 영상으로 한 번도 이렇게 들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을, 뭐, 물론 똑똑한 분들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생각과 여러분의 어떤 생각을 계속 접촉할 수 있도록, 만나서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연결 반응을 합니다. 그 융합작용일 수도 있고 연결작용일 수도 있지만 그 부분부터 여러분 창의력 1단계 진입하고 그 단계에 진입한 경험자들은 그 앞에 이해 연결이 안 됐던 것들 중에서도 막 연결이 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쌓여가고 하면 나중에 시도 연결 반응이 되면 시도자가 되는 거고, 마치 그게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뭔가 내 주변에서 일정 범위 안에서, 내가 참신하고, 나만의 독창성이 있네? 그런 걸 발견을 하면 이제 기피형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독창성. 여기 뭐 감성 지수에도 이게 독창성 교육도 들어갈 겁니다. 나중에 교육에 들어갈 건데. 오늘은 만약에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깊은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부터는 재밌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